저는 이제 늦은 나이에 대학교를 갔는데 항상 대학에 대한 그 갈증이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고 어린 시절에 불우한 그런 청소년기를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학에 가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이제 가치관의 변화를 주고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저한테 많은 영감을 주신 분이 있어요. 오늘은 그분하고 나눴던 그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있었던 가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임성배 TV. 보는 거 댕댕큰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갔을 때가 30살, 이제 뭐 한 30대 때 갔습니다. 대학원에 갔는데, 그때 당시 대학원에서 이제 큰 대기업의 임원분이 계셨어요. 임원분이 계셨는데, 운 좋게 그분이랑 등산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산악대장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그때 산악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등산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갔었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자녀 교육법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제 20대가 훌쩍 넘은 성인의 자녀 두 명을 이제 기르고 계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데, 누구나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 대기업의 임원분께서 한 달에 그 교육비죠. 자녀 교육비, 과외비겠죠. 가입비가 한 과목에 정확히 거짓말 하나도 안 한 과목에 2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과목에. 그러니까 10년도 훨씬 넘은 일이죠. 10년도 훨씬 넘은 일인데 한 과목에 자녀가 200만 원의 그 과외를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과목이 뭐 여러 개 했겠죠. 자녀가 또 두 명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한테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아내한테 서포트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열심히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을 하고 좋은 대학교에 가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아들 둘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성년이 되어서 자기랑 이제 소주를 한잔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직장 생활들도 하는 그런 나이가 돼서 회상을 하면서 그때의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변할 수 있었던 생각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었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자녀를 두신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대학교나 대학원 또는 배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도움이 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성년이 돼서 술을 한 잔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술을 먹다 보니까 그 과거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때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너한테 한 과목에 200만 원짜리 과외를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너 그때 어땠어? 좋았지? 다른 아빠들은 이렇게 못 해주는데, 너 정말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녀가 한 얘기가 제 인생의 큰 가치관의 교훈이 됐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아빠한테, 아빠, 나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 나 그리고 그때 인생이 정말 지옥 같았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랬을까?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서 그랬을까? 그리고 200만 원짜리 과외를 배우면은 정말 엄청난 쪽집게 과외, 정말 그리고 지금 인류대학교에 있는 그런 과외를 받았을 건데, 그리고 성적도 계속 올라갔을 건데, 왜 그때가 너무 지겨웠을까?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선배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자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200만 원짜리 과외가 자기한테는 그게 5만 원짜리 과외인지, 만 원짜리 과외인지, 10만 원짜리 과외인지, 1000만 원짜리 과외인지 전혀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단지 그게 하기 싫었을 뿐이고, 그게 200만 원짜리 과외인지, 5만 원짜리 과외인지도 별로 나하고는 관심 없는 일이었고, 차라리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을 더욱더 아빠가 지원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앉아있는 책상에서 수학 영어를 과외 받는 그 시간이 너무나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과외를 해주고 아빠가 서포트를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돼 있을 수는 있었겠죠.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제가 지나간 과거를 회상을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불량 청소년으로 살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느꼈던 것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주변에 좋은 인맥들, 나한테 이렇게 좋은 조언들을 해줄 수 있는 형님, 누님 또는 뭐 친구, 후배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불량 청소년의 삶을 살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역시 나와 같이 다 불량 청소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스펙트럼이 넓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28살에 나이를 먹고 대학교에 갔는데 누가 저한테 대학교에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조언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과정 중에 내가 대학원에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니까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28살 때 제가 대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했어요. 28살 때 네가 서울대학교 가는 것도 아닌데 거기 왜 가냐 쓸데없이 시간 낭비 왜 하냐.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대학원에 가면서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선택은 뭐냐면 이 대기업의 임원의 자제분께서는 몇백만 원의 과외를 받았지만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죠. 내가 그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수학을 배우고 싶어서 만약에 과외를 했다면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원포인트 과외를 받았어도 최선을 다해서 아마 열심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원했고 본인 스스로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빠의 선택이었던 거죠. 아빠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제분은 집중하지 않았고 그 200만 원짜리 과외가 정말 아빠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역지사지로 자녀가 봤을 때는 그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 아내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교육의 선택권은 나하고 아내하고 같이 서포트를 해주는 게 맞지만 이 자녀의 그 과외라든가 학원에 대한 선택권은 누가 갖느냐? 내 딸들이 갖는다. 내 딸들이 원하는 교육이 있으면 그 교육이 내가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아니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선택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일단 선택을 하고 서포트를 해주고 너무나 많은 과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내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2개의 학원만 지원을 해주겠다. 2개의 학원만. 그러니까 가장 원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2개를. 만약에 2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선택지 대안이 왔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버리고 이 하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새로운 선택지를 버리고 2개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선택의 폭은 점점 넓혀질 수 있습니다. 제 딸들이 10살과 7살인데 이 선택의 폭들은 넓어질 수 있어요. 다만 제가 느꼈던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고도의 집중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것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했을 때 무언가 성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선배님이 저한테 막걸리 한잔 하면서 얘기해 준 게 뭐냐면 내가 그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성배 씨처럼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때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 앞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된다면 그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자녀가 정말 그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그리고 그 자녀가 봤을 때 아들, 딸이 선택한 것인지 그리고 그 아들, 딸이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을 열고 대학원에 오면서 제가 28살 때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에 온 것을 이제 저도 마음을 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끈과 끈이 만나는 사람들, 그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남에 대한 배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담들을 하나 두 개씩 더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접점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진정성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저도 그래서 제 후배들 중에 이제 마음을 열고 저와 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접점들이 맞는 친구들을 끌어주려고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저는 늦은 나이에 대학교를 간 거를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간 거를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저를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배워라, 학교를 가라, 대학원을 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원하면, 내가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이 전제가 빠졌던 거죠. 빠졌던 거예요. 이런 과정들까지 제가 만나가지고 내가 지나온 삶을 얘기하면서 대학교 가라, 대학원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왜? 이 사람과 나하고 접점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제 과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 궁극적인 결과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이면에 이러한 제가 지나왔던 과정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책을 많이 읽어라. 그냥 무조건 책만 많이 읽으면 되는 거야? 대학교를 가라, 배워라, 좋은 사람 만나라. 그러면 무조건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대학교, 대학원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나를 돌아봐야 돼, 나 자신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나한테 맞는 일인가? 내가 원하는 일인가? 내가 사랑하는 일인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재밌어 하는 일인가?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선택한 일인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자녀한테 교육을 했을 때, 물론 저보다 선배님들 많으실 거예요.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제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내 자녀가 정말 원하는 곳의 교육을 내가 시켜주고 있는가? 다행히도 저는 제 자녀가 하고 싶다는 것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니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한테도 지금 제 자녀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을 한 달을 지금 학원을 다 끊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한 달을 다 끊고 외갓댁에도 뭐 일주일 넘게 갔다 오고, 그리고 아내가 데리고 가고 싶은 곳들 데리고 가면서 여행도 좀 다니고 박물관이나 이런 미술관이나 이런 곳들도 데려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학원에만 몰두했다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런데 한 달 정도 그 학원을 비워놓으면서 가치관 형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내하고도 이런 자녀 교육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면서 맞춰가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유튜브 구독자 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어린 자녀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권한을 주고 부모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을 투자하고 했을 때 부모가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타인이, 이런 사람들이 선택해가지고 타인의 선택에 의해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올곧이 내가 선택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올바른 성인이 될 수 있는 거고 내 자녀도 그렇게 올바른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선택한 것들, 그리고 선택한 것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것 하나에만 올인해야 돼요. 올인. 원생이라고 하는 책, 명작의 책에서도 단 하나만 집중하는 겁니다. 단 하나만. 여러 가지, 10가지 일, 20가지 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20가지만 써보세요. 20가지.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백지에다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20가지를 써보세요. 그럼 20가지를 쓰게 될 거예요. 갖고 싶은 것도 써도 됩니다. 갖고 싶은 거 하고 한번 하고 싶은 것들 다 써보세요. 20가지. 그런 다음에 다 쓴 다음에 그 중에 5가지를 줄여보세요. 나머지 15가지를 빼보세요. 그러면 15가지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never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버려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5가지 중에 다시 3개를 줄여보세요. 그러면 이 3가지가 남겠죠. 이 3가지는 진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갖고 싶은 것들, 그리고 해야 되는 것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20가지 중에 3가지를 축소해가지고 이 3가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3가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20가지를 선택하고 나서 이 20가지를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집중력과 선택의 권한들, 그리고 저는 그 분 선배님,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훨씬 많은 분인데 이제 그 형님을 만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때 당시에 조금 많은 변화를 가져갔던 계기가 됐었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선택, 누군가한테 타인에 의해서
타인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인생을 선택하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올곧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부동산 유튜브다 보니까 초창기 때 3년 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인생의 가치관이나 제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중에 값진 경험담들을 많은 사람들이 좀 듣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공유하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너무나 부동산이 뭐 대세 상승장 그리고 관심이 너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돈이 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산을 늘리고 좋죠. 돈 많으면 좋죠.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 하냐면, 야, 뭐 비싼 롤렉스 시계, 좋은 자동차,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정답인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차도 타보고 롤렉스도 차 보고 다 할 거 해보고 난 후에 행복을 느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벌면서 내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그러면 나 치킨에 맥주 먹을래. 아, 행복해. 이거는 남들이 진짜 성공을 한 그런 과정들을 겪지 못한 상태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흉내내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좋은 차도 타보고, 남들이 범접해보지 못한 차도 타보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것도 한번 사보고,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고 진정한 행복을 내 것으로 느껴야지 진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궁극적인 행복만 보기 때문에 욜로의 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봤을 때 많은 것을 이루어 보고, 그리고 진짜 행복을 찾아서 내 것으로 몸으로 체득을 해야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는 이런 자산을 늘리려고 하면서 너무 그런 데만 집중하는 경향이 좀 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믿고 그런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을 선택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입지가 좋은 곳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은 이 부동산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원래의 가격을 회복하죠. 그런데 내가 선택을 애초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남들의 얘기를 듣고 부동산을 잘못 샀어. 그러면 그렇게 잘못 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니까 무조건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못된 부동산을 샀다고 판단이 되면, 그게 맞다고 확신이 들면 내가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기 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런 공부라든가, 그리고 지식을 함양하고, 그리고 간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의 재테크 마인드 세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을 믿을 수 있게끔 지금부터 이 내면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게끔 많은 공부들을 하고, 많은 책들을 읽고, 좋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 내공들을 점점 쌓아가시고 좋은 선택들을 하시고, 그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에 집중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목표들 중에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올 하반기에도 할 것들을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은 보지 않고 그 하반기에 할 목표들만은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들 그리고 선택들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믿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